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 아침 10시 52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저녁 영상은 없고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영상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이 아니고 이제 급등이죠, 급등. 이 정도면 급등 마감을 한 거고요. 급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예, 눈에 띄는 재료는 없습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급등 마감한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들면 딱 맞습니다. 지금은요. 이 지금까지 시장이 급등을 해왔습니다. 급등. 그냥 오른 게 아니고 급등을 해왔어요. 급등해왔었는데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한참 쌓여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2거래일인가 급락했었죠. 이 급락이 제법 심각했습니다. 급락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순간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잠시 하락으로 좀 전환도 좀 되긴 됐었죠. 방향성이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 순간적으로 강력한 급락이 나왔었고 근데 이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소진이 됐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풀었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근데 지난번에 급등했었다라 말씀드렸죠. 이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급등했었기 때문에 피로감 풀었으면은 다시 급등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다.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이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재료 없이 일단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중요한 자리들.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좀 지켜볼 문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박스권이다. 박스권. 여기서 잘해서 되냐? 여기 잘해봐야 여기서 백날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 여기 끝에 가서 잘해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박스권 끝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죠. 그리고 뭐 밑에서 삐끗삐끗 하다가 툭 붕괴시키면 여기서 이 아래에서 잘하면은 박스권이 붕괴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죠? 가운데서는 백날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가운데서는 백날 올라봐야 소용이 없고 백날 내려봐야 소용이 없다. 끝에서 잘해야 되나? 끝에서. 근데 일단 미국 증시가 드디어 그 끝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전고점 혹은 뭐 직전 고점 뭐 이런 무거운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뭐 딱 이 자리에 뭐 도달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 부근에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잘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잘못하면 뭐다 이 대박 하락의 찬스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일단 지금 박스권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목표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목표치까지 일단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결국은 박스권을 유지할 건지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어젯밤 뭐 상승을 그러니까 뭐 어젯밤 상승에 대해서 뭐 엄청난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S&P 제가 뭐 대략적으로 뭐 4120 정도의 선을 그어놨지만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어딘가가 뭐가 잘 못 넘어가는구나 시장 여기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구나 지금 이런 게 보이죠. 여기 어딘가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잘 보시면은 1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1일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겁니다. 그 CPI가 7.7 나와갖고 시장 급등했던 그날이에요. 시장이 급등하고 나서 그 자리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때 CPI로 급등했던 그 자리가 이제 저항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물대를 넘어가야 온전히 돌파하고 이제 이 위에 가야지 이제 추세 전환 되는 거고 못 넘어가면 또 다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리에 왔다. 다만 이제 분명히 어젯밤에 급등했다는 건 뭡니까?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만은 그래도 일단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뭐 나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중요한 저항이니까 난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지금 근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S&P 같은 경우는 여기 4020, 4010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한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중요한 저항 몽태기에 올라왔어요. 저항 몽태기. 여기 어딘가 이제 저항 몽태기죠. 예, 여기 어딘가가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해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못하면은 또 삐끗하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데, 이제 수상한 점을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수상한 점이라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목표치 부근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게 아니냐라는 뭐 수상한 점. 또 그리고 변동성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여기 생각해 보시면 언제 한 1월 10일, 11일, 뭐 12일, 13일 이때 최근에만 해도 변동성이 좀 죽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오르는 게 아니고요.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뭐든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증시가 이렇게 짜불짜불 움직이던 게 요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게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인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자리는 보통 어떤 변곡이었던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일단 근데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이지만, 저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거 우리가 의심을 좀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좀 약간 미국 증시를 보는 좀 수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점들, 예를 들면은 뭐 달러 인덱스. 야, 증시가 그렇게 급등하고 위험 자산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안전 자산인 달러가 안 죽었냐? 이런 거 한번 우리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 정도가 조금 이제 어젯밤에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조금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 위험 자산이 좋으면 달러는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달러가 안 죽었어? 라고 한번 우리는 의심 정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하고 비스무리하게 죽긴 죽어요. 그죠? 달러 약세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죽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사실 잘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심증 정도, 이거 뭔가 좀 수상하지 않냐? 심증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점들이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조금 좀 수상한 점들이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순서가 좀 꼬이긴 하는데, 변동성 지수도 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S&P가 한 1.2% 올랐죠. 1.2% 올랐는데, 이제 보시면 평상시 이 정도였으면 빅스는 원래 죽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빅스가 안 죽고 있지 않냐? 빅스가 어제 거의 뭐 보합 마감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가 너무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빅스도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는다는 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수상하지 않냐? 야, 미국 증시가 오르긴 하는데 중요한 저항까지 막 급등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고, 얘 지금 몇 달 동안 안 죽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물론 아래쪽으로 계속 달러 약세 진행되긴 하지만 달러 약세도 좀 어느 정도 멈춰 있고, 야, 좀 수상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뭐 이쪽 저쪽으로 냄새는 솔솔 납니다.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냄새도 솔솔 나고, 아닌데 이거 속임수인 것 같은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속임수인 것 같은데 하는 냄새도 솔솔 납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난 몇 달 정도가 아니죠. 사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지는 오래됐고, 아무튼 이제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라는 표현을 드렸던 게 몇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슬슬 결론이 너무 좀 나올라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래서 지금 중요한 때다. 우리는 연휴라서 뭐 띵가띵가 놀고 있지만,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이런 데를 보면은 조금 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니냐 싶긴 합니다. 뭐 약간 좀 번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이
속임수라는 게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요때 사례를 보면 됩니다. 요때 사례. 이게 이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3월까지 하락 추세를 쭉 보여주는 코스피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고점과 고점 낮아지면서 저점과 저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큰 문제 없었죠. 그죠? 큰 문제 없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대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오버슈팅해서 시세가 끝나갖고 투매에서 시세가 끝났죠. 그죠? 투매에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꼴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투매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투매가 나오기 전에 이 자식들이 속임수를 진하게 주더라. 상승 추세로 전환도 시키더라. 이런 모습을 좀 보긴 봤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건데 글쎄요. 뭐 이번에도 만약에 이러한 속임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 뭐 살짝 들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2018년도에 이때 이 시세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조금 좀 많긴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오버슈팅해서 시세가 끝나고 투매에서 다시 시세가 시작하고 그죠? 뭐든 끝을 봐야 시세가 끝난다는 점을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보긴 봤는데 글쎄요, 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모습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죠?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19년 8월 달부터 이제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이때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이때쯤에 증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만들었으면 이제 보통 투매가 나와야 끝나는데 왜 이번은 투매가 없이 지금 여기서 짜불짜불 하더니 반등이 나와 버리네? 여기서 추세가 전환돼 버리네? 야, 이거 냄새가 이거 수상하다 싶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폭락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번에도 이런 엄청난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가능성 정도. 옛날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더라.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게 이게 우리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의 뒤통수를 때려야 이게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연휴라 갖고 그냥 뭐 조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좀 해보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그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에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위쪽에 이 명확한 저항들이 있고 뭐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한국 증시는 뭐 넘어간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다. 미국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걸 보면서 뭐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 19년에 뭐 교훈, 코로나 직전의 교훈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일단 이야기할 거 없고 하여튼 그 미국 증시가 신나게 잘 오르면서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일단 한국 증시는 갭상승 출발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이 폭락을 한다 해도 뭐 솔직히 이 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걸 다 되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미국은 연휴 동안에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됐죠. 한국 증시는 일단 그래서 아마 갭상승 출발하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시 개장을 한다면요. 아무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야, 미국이 저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미국 분위기 좋았으니까, 한국도 연휴 끝나고 나면 대폭등이다. 우리 이런 생각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예를 들어 갭상승 한 방으로 딱 저 모든 거를 미국 장의 급등을 다 반영해버리면 장중에 또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뭐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이 올라야 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죠. 그죠? 그런 건 또 맞지 않는다. 하여튼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 참 그거 참 안 보고 그걸 참 안 봤네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도 보시면 나스닥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러한 상승의 모습이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이제 새로운 대장이 올라와야 돼요. 새로운 대장이. 지금 옛날에 해먹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테슬라 이런 친구로는 더 이상 이제 대세 상승이나 건전한 상승장을 만들어내기는 힘이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은 이제 새로운 종목, 새로운 대장이 나타나셔야 가능한데 새로운 대장은 언제 나타나냐? 기존 대장이 죽으셔야 나타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꾸 기존 대장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자꾸 나 살아있어라고 하면서 끈덕지게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젯밤에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애플,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을 끌어올려서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시면 S&P가 나스닥보다 그 상승률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 지금 상승의 내용 자체는 일단 별로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른 거고 시장의 변동성 몇몇 종목에 의해서 크게 올라간 거죠. 그죠? 이거 전형적인 2020년, 21년에 유동성 파티할 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유동성 파티의 전형적인 모습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 있냐? 지금 유동성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금리 올라가고 있고 수도꼭지 꽉꽉 조이고 있는데 유동성 없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별로 시장이 뭐 별로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싶으면 제 생각엔 차라리 다우가 엄청나게 세게 오르는 게 시장의 건전한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우나 S&P가 세게 오르는 게 나스닥 오르는 것보단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밤에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경제지표는 뭐 특별히 발표되는 거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좀 중요하겠죠. IT 빅테크니까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심상치 않은 일단 윗꼬리가 일단 보이긴 보였다. 아, 어딘가에 뭐 저항이 있나 보다 라는 거를 일단은 느끼긴 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애플이 지난번에 130을 붕괴시키면서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거를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대충 올라온 거예요. 애플도요. 예, 이런 자리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